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수학 길잡이 수진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초등 수학 총정리 1강으로 같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모두 반가워요. 자, 모든 일은 다 그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이 초등 수학 총정리 강의도요. 1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강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인 17강까지 쭉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1강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우리 중등 수학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수와 연산에서 우리는 자연수의 혼합계산을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혼합계산?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자, 계산이 섞여 있는 겁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러한 계산들이 마구마구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혼합계산이라고 해요. 이 계산에서 순서가 중요했던 것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 기억나죠? 자, 그 내용을 이번 시간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한 번에 막 공부를 하려고 하면 헷갈리니까 덧셈,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덧셈과 뺄셈은요, 힘이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거 없고요. 앞에 나와 있는 계산을 먼저 해주면 돼요. 그래서 30 빼기 4 더하기 9 이렇게 나와 있으면 뺄셈, 덧셈 섞여 있죠. 둘은 힘이 같으니까 앞에 있는 것부터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30 빼기 4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9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괄호가 뽕 등장을 한다면 무조건 괄호 안을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 식에서 괄호만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죠? 자, 이럴 때는 완전히 달라져요. 보면 괄호 안을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4 더하기 9를 먼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빼주면 결과는 17입니다. 아까 처음에 계산했던 거랑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계산 순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곱셈과 나눗셈도 힘이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먼저 계산해야 된다 이런 거 없고요.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먼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24 나누기 4 곱하기 3에서 앞에 있는 것부터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나눠주면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3 해주면 18이 되겠네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도 괄호가 뽕 등장을 해버리면 무조건 괄호 안을 먼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식인데 괄호만 등장을 했어요. 이러면 괄호 안을 먼저. 그럼 4 곱하기 3을 먼저 해줄 거고요. 그럼 12가 되겠네요. 24 나누기 12는 그 몫이 2. 둘이 완전히 답이 다르죠? 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순서를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다 섞여 있으면요.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보면 곱셈과 나눗셈, 덧셈과 뺄셈 각각 둘씩 한 팀이 되는데요. 덧셈과 뺄셈보다 곱셈과 나눗셈의 힘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팀이 탁 대결을 하면 무조건 곱셈과 나눗셈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럼 해보죠. 40 빼기 4 곱하기 3 더하기 5 이렇게 되어 있어요. 뺄셈, 곱셈, 덧셈 섞여 있는데 힘이 더 센 건 곱셈. 자, 곱셈을 먼저 계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뺄셈, 덧셈 나와 있으니까 앞에 있는 걸 먼저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서 이 경우에는요. 10 더하기 20 나누기 5 빼기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덧셈, 나눗셈, 뺄셈 섞여 있죠? 힘이 더 센 것은 나눗셈. 나눗셈 먼저 계산을 해주고 남아있는 건 덧셈, 뺄셈이니까 앞에 있는 거 먼저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에도요. 괄호가 뻥 등장을 하면 무조건 괄호 안을 먼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럼 가장 힘이 센 건 괄호가 되겠네요.
맞아요. 자, 그럼 한번 계산을 봅시다. 이렇게 식이 나와 있어요. 뺄셈, 곱셈, 덧셈. 근데 여기서 괄호가 있으면 무조건 괄호 안을 먼저. 그래서 괄호 안을 먼저 계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뺄셈, 곱셈 남아있으니까 곱셈 해주고 그 다음에 뺄셈을 해주면 되겠죠? 자, 아래도 볼까요? 지금 보면 덧셈, 나눗셈, 뺄셈 섞여 있는데 이때 괄호가 뻥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괄호 안을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눗셈, 뺄셈이니까 나눗셈을 먼저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리해보면 결국에는 마구마구 식이 섞여 있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섞여 있어요. 자, 이때 계산하는 순서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 괄호가 가장 세니까 괄호 안을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힘이 센 곱셈과 나눗셈, 그 다음에는 덧셈과 뺄셈. 이렇게 둘씩 사이에는요, 앞에 있는 걸 먼저 계산을 해줘야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아래 나와 있는 계산을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식이 나와 있습니다.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걸 먼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괄호가 뻥 등장을 했으니까 자, 괄호 안을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눗셈, 뺄셈, 곱셈이니까 나눗셈과 곱셈을 먼저, 둘 중에는 앞에 있는 것부터, 그래서 나눗셈 해주고요, 곱셈 해주고 마지막으로 뺄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로 한번 또 가볼게요. 이 경우에도 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근데 괄호가 있네요. 그래서 무조건 괄호 안을 먼저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뺄셈, 곱셈, 나눗셈, 덧셈이 있죠? 그럼 당연히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둘 중에는 앞에 나와 있는 걸 먼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곱셈 해주고 그 다음에 나눗셈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뺄셈, 덧셈이 남아있으니까 앞에 있는 거 먼저 해서 뺄셈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덧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 결과는 3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자연수의 혼합 계산이 되는데요. 중학교에서는 이 내용에서 어떻게 달라질까요?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대로 이 순서대로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근데 중학교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괄호의 종류가 늘어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괄호는 이렇게 둥글게 나타내는 것 딱 한 가지였는데요. 중학교로 가게 되면요. 넘어가서 짠! 괄호의 종류가 무려 3가지나 되게 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괄호예요. 이것을 우리는 소괄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괄호처럼 생겼는데 여기 중간에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것을 중괄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요. 굉장히 각진 느낌이 들죠? 이것은 대괄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에서 느꼈을 거예요. 소, 중, 대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괄호의 종류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까요? 아니,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이 소괄호를 계속 쓰면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자, 선생님이 괄호를 이렇게 썼어요. 소괄호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바깥쪽으로 또 괄호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 바깥으로 또 나타내 볼까요? 자, 그 다음 또 나타내 볼까요? 어때요? 뭔가 모양이 좀 예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괄호의 종류를 다양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자, 소괄호를 썼어요. 그 다음에 소괄호 밖에다가 이렇게 소괄호를 품는 괄호를 또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중괄호로 나타내주면 되고요. 그 다음 중괄호 바깥에 또 품고 싶어요. 중괄호를. 그때는 대괄호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짠! 이러한 꼴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아, 소괄호, 바깥에 중괄호, 바깥에 대괄호 이렇게 가는 것이죠. 자, 그럼 좋아요. 괄호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그럼 괄호에서도 어떤 것을 먼저 계산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간단합니다.
안에 있는 것부터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소가로 먼저, 그 다음에 중가로, 그 다음에 대가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소중대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중학교 때 배우는 이 혼합 계산은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결국에 괄호가 보이면 괄호를 먼저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 순서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괄호의 종류가 좀 더 다양해진다. 이러한 차이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과 세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다음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오, 이렇게 두 개의 작은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계산 순서에 맞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무조건 괄호가 보이면 괄호 안을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된다고요. 자, 그럼 괄호가 보이네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할게요. 6 나누기 1을 먼저 계산해줍니다. 그 몫은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눗셈, 곱셈이 있어요. 둘은 힘이 같아요. 그럼 이 중에는 앞에 있는 것 먼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12 나누기 3을 해줄게요. 그 몫은 4가 될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곱셈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4 곱하기 3 얼마예요?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12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럼 아래 나와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괄호가 있나요? 괄호 없습니다. 자, 그럼 이때는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힘이 더 센 곱셈과 나눗셈 먼저, 그 다음에 덧셈, 뺄셈 기억해주면 되고요. 자, 그럼 나눗셈, 곱셈 보이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나눗셈 먼저 계산을 할게요. 24 나누기 3, 그 몫은 8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곱셈, 2 곱하기 3 계산을 해주면 6이 될 겁니다. 이제 뺄셈, 덧셈 남아있죠? 앞에 있는 거 먼저 뺄셈부터 계산을 해주면 8 빼기 6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덧셈 계산을 해주면 2 더하기 5는 7. 따라서 계산 결과는 7이 됩니다.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왜 중요하냐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는 쭉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었죠. 계산을 올바른 순서로 해야지. 근데 이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그 계산하는 순서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았을 때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결과만 알고 있으면 비어있는 부분에 들어갈 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6 더하기 네모 곱하기 2 빼기 5는 9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먼저 어떤 걸 해주죠, 우리는? 힘이 가장 센 곱셈을 먼저 해줄 거예요. 근데 선생님 네모를 모르는데 네모 곱하기 2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이 들겠죠? 자, 근데 괜찮습니다. 자, 네모 곱하기 2를 먼저 계산을 해줄 겁니다. 근데 이거 몰라요. 그럼 선생님이 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별. 그 다음에는 6 더하기 별 빼기 5가 될 거니까 덧셈 뺄셈 남아있으니 앞에 있는 걸 먼저 해줬을 겁니다. 자, 그럼 6 더하기 별을 해줬겠죠. 별 모르니까 이거 몰라요. 그럼 그냥 우리 세모로 한번 해볼까요? 세모.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뺄셈을 하겠죠? 세모 빼기 5를 할 겁니다. 그랬더니 9가 나왔대요. 오! 자, 세모 빼기 5를 했더니 9가 나왔대요. 세모는 얼마가 됩니까? 9 더하기 5요. 14가 되겠죠. 아, 세모가 14구나. 얘가 14래요. 근데 여러분, 세모는 뭐냐면 6 더하기 별이에요. 아, 잠깐만. 6 더하기 별이 14란 말이야? 그럼 별은 얼마가 되죠? 8이 되겠죠. 14 빼기 6이 되니까요. 잠깐만. 이 별이 8이라고? 그럼 8은요? 네모 곱하기 2예요. 네모는 뭐가 되죠?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모르는 수가 있더라도 우리가 순서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거꾸로 가면서 비어있는 곳에 알맞은 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세 번째 문제. 다음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중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내용이 되겠죠. 어떻게 알았어요? 괄호가 특이한 게 보이잖아요. 자, 여기 소괄호 보이고 그 다음에 뾰족한 느낌 뭐라고요? 중괄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거 중학교 내용이구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순서는 뭐라고요? 무조건 괄호 안에 먼저 계산을 해줍니다. 근데 괄호가 두 가지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소괄호 먼저, 그 다음에 중괄호, 대괄호가 있으면 그 다음에 대괄호. 근데 여기는 중괄호까지만 있으니까 소괄호 안을 먼저 계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 안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소괄호 안 먼저 계산해주면 3 더하기 6은 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 안을 계산을 해줘야죠. 자, 18 나누기 9는 얼마예요? 그 몫은 2가 됩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건 뺄셈하고 곱셈이에요. 그럼 이때는 힘이 더 센 곱셈 먼저. 자, 그럼 2 곱하기 4를 해주면 8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36 빼기 8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바로 28이네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28이 된다라고 써주면 됩니다. 따라서 구하는 답 28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과 세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1강에 딱 들어왔을 때 왠지 중학교 내용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러니까 너무 어렵진 않을까? 라고 걱정했던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막상 보니까 어때요? 중학교 수학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공부했었던 내용에서 차곡차곡 쌓아 올릴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이 초등수학 총정리를 통해서 초등수학을 열심히 복습하고 기초를 잘 다져 놓으면 여기에 이제 중학교 수학을 쭉쭉쭉쭉 얹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믿고 쭉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1강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선생님이랑은 2강에서 만나도록 해요. 2강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 안녕!